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면접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면접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실무 면접이든 뭐 임원 면접이든, 요새는 임원 면접이나 대표 면접은 뭐 20분, 30분 내로 짧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30분 이상, 40분 이 정도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면접이란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게 뭐 이야기를 뭐 10분, 15분 이렇게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꽤 많이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면접을 어떤 사람이 40분, 45분을 봤다. 그러면은 솔직히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길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쪽이니까. 그러면 상대방 이제 면접 지원한 사람,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웬만하면 좀 언급을 안 하셨으면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워라밸.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사죠. 그러니까 뭐 팀장이 됐건, 상사가 됐건, 본부장이 됐건, 어찌됐건 내 위에 보스, 뭐 과거 보스, 현재 보스,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워라밸과 이제 상사, 이 두 가지 단어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면접은 나는 이제 당신 회사의 그 포지션이 마음에 들어서 확인도 하고 뭐 상황이 어떤지도 겸사겸사 보러 온다고 생각해서 면접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자신이 있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면접이라는 게. 그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한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자리니까.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워라밸은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직장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면접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당연히 워라밸을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면접이란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업무를 잘하겠다랑 워라밸을 겹쳐서 생각을 해보셔서 문장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워라밸은 마음속에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당신 회사에서도 엄청 성과를 내겠습니다. 좋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면접 자리나 뭐 그런 자리에서 저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워라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좋아할 상사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가급적 조심하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사는 어떤 의미냐면은, 상사에 대한 이제 평가가 들어가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면접 자리에 가서 전 회사의 단점을 막 이야기를 하거나 전 회사의 상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회사 와서도 저렇게 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상사가 어때요? 뭐 그때 어느 회사에 계셨을 때 그때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뭐 팀장님의 스타일은 어때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상사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조심하시라는 점은 절대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 상사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업무 스타일은 어때요? 그럼 뭐 되게 결정이 빠르고 뭐 지시 내리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순수하게 업무나 프로세스, 팩트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장점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인데 장점은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소서나 뭐 할 때도 성격 장단점 쓸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팀장님의 성격적인 뭐 감정적인 장점 있을 수 있죠. 저분 뭐 뒤끝 없고. 근데 그런 거는 벌써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접 자리 나름 굉장히 공식적인 오피셜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상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업무, 성과, 그냥 있었던 사실 위주의 내용만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란 단어는 가급적 피하시고 상사에 대한 언급도 가능하면 저쪽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에만 답변을 하시고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상사 전임 팀장이나 뭐 본부장을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내 역량이 뛰어나다, 내 역량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적합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이제 상사는 어떤 분, 우리 팀장님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서로 이제 협업도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정도잖아요. 언급을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을 팀장님이 잘 해결해 줬다. 이게 내 역량을 굉장히 드러낸다라고 보기는 조금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훨씬 많으니까 굳이 이거를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 말도 꼬일 수도 있고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금기어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저쪽에서 먼저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되게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면접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이기고 지고 토론의 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워라밸 누구나 중요하고 추구하는 가치인 거는 안다. 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회사에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업무를 완전히 능숙하게 처리하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없고 뭐 포기한다는 얘기 하기가 싫으시면 그냥 열심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업무를 빨리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단어 워라밸하고 이제 상사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좀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꼬이고 좀 논리가 안 맞고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좀 좋아지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